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은 제가 좋아하는 저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인 이집트 피라밋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집트 피라밋이 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네. 영원한 떡밥이죠. 영원한 떡밥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죽지 않는 떡밥. 사각불이죠, 사각불. 네, 사각불입니다. 아, 네. 근데 거짓과 진실이 있어요.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진실이 있는데 수많은 거짓과 몇 안 되는 진실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진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걸 지금 다루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가 떴기 때문이데요. 네. 11월 이건 4일, 진실이죠. 이건 진실입니다. 네, 진실입니다. 11월 4일자로 뉴스가 떴는데, 이 피라밋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피라밋이라고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쿠프왕의 피라밋이라고, 네. 제4왕조 때 BC 24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피라미드. 가장 큰, 네. 역사상 가장 큰 높이 145m의 피라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피라밋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 얘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난 1세기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 안에 다른 공간이 있나 찾아다녔어요. 네, 우리가라는 건 인류를 말합니다. 과학과 사람들 등은 아니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지금까지 이제 입구가 들어가면 입구가 옛날에 그 술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술탄이 와가지고 폭약으로 뚫었던 저 입구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600년쯤 전에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길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쭉 연결된 것들이 19세기까지 발견된 것들이 어떤 곳이냐면 그 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피라밋 지하로 들어가는 길과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대회랑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랜드 갤러리라고 하는 45도 각도 가깝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왕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편의상 지은 거예요. 쿠프왕의 피라밋이 무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많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나온 적 없기 때문이죠. 아, 그런가요? 네, 이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럼 미라는 어디서? 미라 없습니다. 미라는 왕들의 계곡. 왕의 계곡 이런 데서 나온 거죠. 네. 미라는 없고 이게 무덤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는 생각인 건데 실제로 무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원래 예로부터 돌로 크게 진 건데 저런 무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부장품도 하나도 안 나왔고 시신도 하나도 없고 글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계곡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자가 써져 있어요. 안에 가득 채 있죠. 그 이집트 히에로글리프가. 이집트 문명이 다른 문명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다스러운 걸로 유명한데 네. 그림도 많고 네. 글씨도 많고 네. 쓸데없는 얘기도 많고.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시에 뭐 이렇게 피하는 그런 공간 아니었을까요? 벙커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벙커를 그렇게 크게 줘. 눈에 띄게. 무슨 뭐 쌀을 담아두는 창고였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인데.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왕의 방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그 큰 방이 있으니까 왕의 방이라고 지어놓은 거지 왕이 발견된 적 없고요. 그 아래쪽에 약간 어긋나서 여왕의 방, 퀸스 체인버라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여왕이 발견된 바 없습니다. 대충 지은 거였군요. 대충 지은 거예요. 큰 방은 왕의 방, 좀 작은 방이 여왕의 방. 네. 그 침대 큰 거는 킹 사이즈, 작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진짜로. 호텔. 네, 그게 다고 그러니까 경주 토우에다가 대충 개미핥기라고 붙여놓은 그런 거죠. 같은. 대충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지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피라밋 내외에 적혀 있는 글씨는 유일하게 저 안에 왕의 방에 있는 그 기둥 석가래 하나에 쿠프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이 모든 게 유추된 겁니다. 이게 쿠프 왕의 무덤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쿠프 왕이라는 왕이 있긴 했어요. 쿠프 왕이 있죠. 사왕조 때. 네. 쿠프 왕이 있고, 카프레 왕이 있고, 멘카우레 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왕이 이제 3대로 이어지는 왕인데, 지금 여기 기자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그 세 사람의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라는 거는 추측에 불과해요. 근데 정황상 그런 거 같긴 하지 않아요? 정황이란 것도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뚫고 들어갔을 때 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술탄이 와서 한참을 뒤져도 입구를 못 찾아서 대충 폭약으로 뚫고 들어갔고 추산 이런 걸 가지고 이 돌을 석회석을 녹이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우연히 정말 운 좋게 길을 발견한 건데 그건 정말 우연이고요. 실제로 입구는 그 아래쪽에 따로 있었어요. 이 길을 찾은 것 자체가 정말 우연이고
그러니까 이게 500년 전이라는 얘기는 600년 전이라는 얘기는 40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체 오래된 거니까. 이게 제가 잘 하는 얘기가 뭐냐면 BC 2400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면 네. 언제냐면 우리 단기가 BC 2333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감이 안 나지만 단군 왕검이 누구의 아들이냐? 환웅과 웅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웅녀가 곰으로 살 때, 웅녀의 20대 조상이 곰일 때, 이걸 지었어, 이집트 사람들. 네? 그건 우리 신화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100년이나 빨리 건물을 지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집트 역사에서도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옛날이죠. 그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4000년 전에 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 거죠. 이미 불가사의였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한테 신화인 거예요.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웃긴 게 그러게 뭐 아폴로 이런 애들한테도 신화인. 그러니까 아폴로 이런 애들한테 스핑크스는 전설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오래된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아직도 서 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높이로는 아마 쾰른 대성당 이 설 때까지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요. 에펠탑이 쓰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많이 뺏겼지만, 그러니까 불과 200-300년 전까지도 4,500년에 전에 지은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이었어요. 그냥 이집트의 저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무슨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떠나서 굳이 외계인 같은 거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외계인론 이런 게 이제 거짓이죠. 네. 네. 외계인은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계인이 했다기에는 또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쿠프왕의 아버지가 스네루프인데 스네루프란 사람이 덕후였어요. 이게 그 피라미드 건설 덕후여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지고 마스터피스를 만든 걸로 추정이 되죠. 원래 피라미드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 피라미드 그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직업이. 네, 피라미드 건축사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아버지를 극복해보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은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오디푸스가 불구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오디푸스 콤플렉스. 피라미드 기술은 이 이후에는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정점이에요. 계속 네. 발전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전에 뭐 다른 피라미드들이 좀 있었죠. 계단식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만들어 짓다가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사면이 아주 매끈한 그런 피라미드를 지었고 너무 하나 제대로 짓고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달에 한번 가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다를 수 있는. 12왕조 시대 이렇게 되면 이제 2톤짜리 석회암으로도 못 짓고 벽돌로 지어서 무너져 버리고 현재로 올수록 점점 기술은 쇠퇴하는 쓸만한 돌을 다 써버렸구나. 그런 양상을 띠는데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울 수 이유로는 없었다라는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이게 그냥 큰 건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 사면의 정밀도인데 이 사면의 각각의 내면의 길이가 100m 조금 넘거든요. 이게 차이가 몇십 센치가 안 나요. 길이가. 그러니까 건축공차가 현대 건축공차보다 낮아요. 적용된 게. 근데 이게 공학자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썸룰 말씀드렸죠? 썸룰로는 안 되는 수준. 네. 그리고 이 벽면이 남북 벽면이 이제 좌우선하고 완벽하게 각도 일치가 돼 있는데 이게 그리니치 천문대 보면 이제 경도 영도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정밀해요. 남북의 좌우선을 평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은 쉽게 무시할 수 없죠. 그 정도의 측량 기술이 있었고 그 정도의 측조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물론 뭐 지은 거는 무식하게 사람들을 동원해 지었을 수 있으나 설계하는 능력이나 그거를 시공하는 능력이란 게 현대 기준으로 봐도 더 높아요, 정밀도가.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근데 진짜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2010년에 갔었거든요. 와, 진짜 압도돼요. 어마어마하죠. 너무 크니까 뭐 사진으로 비교되잖아요, 사람 옆에 서 있으면은. 엔데버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생긴 게 이렇게 막 거칠게 생겼잖아요, 껍데기가. 네. 계단처럼 생겼죠. 네, 계단처럼 생겼는데 원래 이랬던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데요. 쿠팡 피라미드를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게 사각형이 아닙니다. 각 면의 중심으로 아주 세밀하게 깎여 들어갔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사각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각뿔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사각뿔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그 안쪽으로 살짝 파먹은. 안쪽으로 아주 살짝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만드는 거고요. 왜 모릅니다. 모릅니다. 뭐 미감인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2000년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지만
원래는 이게 겉에다가 석회암으로 된 이 타일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매끈하게. 네, 완전 매끈한 상태였는데 이게 언제 파손이 됐냐면 14세기, 15세기경에 카이로 대지진이 있어요. 대지진 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대지진이 있었는데 대지진이 있어서 어디가 무너졌냐면 카이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카이로의 주민들이 여기까지 맞아, 와가지고 돌을 베껴갑니다. 네. 집 지으려고. 건축자재로. 네. 그래서 뜯어가서 이렇게 된 거지. 네. 원래는 이게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면이 우와. 그 석회암 패널 사이에 면도날도 안 들어갈 정도의 몰타르로 붙여져 있던 그런 완전 초현대식인 건물이었던 그 거예요. 맨 꼭대기는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죠. 맨 꼭대기는 못 뜯어가서. 네. 네, 맨 꼭대기 일부는 그 대리석 같은 게 그래서 매끈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빌보드였다는 의견이 있지요. 예. 광고판? 예.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위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엄청난 건물인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UFO니 뭐 외계인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 뭐죠 그 영화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보면 그게 네. 이게 우주선이잖아요. 막 그거 생각나는. 우주선이거나 아니면 우주선 착륙장이었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그런데 그런 거 다 빼놓고 봐도 정말 설명하기 힘든 면이 많이 있긴 네.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희화화돼가지고.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말 대단했네요. 정말 그러면은 대단하죠. 피라미드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도 있고 네. 대도서관도 있고 네. 어마어마하군요. 불가사의가 뭐 몇 개 있는데 네. 피라미드에 비할 게 아니에요. 비할 게 사실은 아니죠. 다른 거는. 이제 네. 비슷한 것들이 뭐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니 네. 뭐 7대 불가사 옛날에 그런 건 약간 시시한 네, 거. 로도스 섬의 그 제우스 무슨 산 이런 거 있었고 네. 생각해보면 이거 정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헤로도토스였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요즘에 뭐 세계를 많이 다녀본 블로거가 맞아요. 내가 다녀본 그런 것 중에 거죠. 가장 좋은 7개 뭐 이런 거 정해놓은 다 이 일대고 저일 때. 네. 그리스 뭐 이집트 요 지중해 동쪽 맞아요. 그쪽인데 뭐 홍대 7대 맛집 이런 같은 개념의 네. 갑자기 저렴해지는데. 그런 거.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UFO설 근거 없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 인치, 큐빅 이래가지고 뭐 그런 그 단위는 있는데 네. 피라미드의 어떤 지역들을 뭐 계산을 하면 인류 역사가 다 나온다. 네. 멸망할 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 실제라고 믿고 있던 네. 그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죠. 네. 그리고 그 끝나는 지점에 1999년이요. 그렇습니다. 28년 전죠. 네. 그런 얘기가 왕왕 오고 갔으나 그런 건 전혀 근거가 없고 그런 초전적인 얘기는 우리가 믿을 필요 전혀 없지만 네. 이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특히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계속 궁금한 건 이건 뭐 때문에 지었냐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덤이 아니면 뭐겠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뚫고 들어간 게 4,000년이 지나서고 이게 이상한 게 그 스네루프 그 쿠프왕의 아버지가 피라미드 덕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덕후가 여러 개 지었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지은 것인가. 무덤이면 여러 개 지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때문에 지은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도 없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냥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지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에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들어갈 수도 없게 놨는데. 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공간이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어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랑 같은 경우에 뭐 경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피라미드 안쪽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왕의 방과 여왕의 방에서 양쪽으로 표면까지 이게 140 이게 바닥이 100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표면까지 환기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환기구라고 말하는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데 이거는 만들고 나서 못 들어요. 처음에 돌을 쌓을 때부터 이 조그만 창문이 끝까지 뚫리도록 계산해가지고 지어야 돼요. 그 구멍이 뚫린 돌들을 맞춰가지고 전부 쌓아야.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이걸 왜 해냈냐는 거야. 네? 안에 시신도 없고 이게 도굴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도굴을 했다면 일단 나갈 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술탄이 뚫고 들어온 걸 보면 도굴꾼이 그걸 가지고 나갔을 길이 없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도구를 하고 문을 다시 닫아놓은 거예요. 아주 잘 그러니까 아주 잘. 이제 처음에 만들 정도의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놓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굴을 했다면은 어느 도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도굴 장소에나 부장품을 들고 가다 떨어뜨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는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이고 이런 궁금증은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유효한 궁금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정말 오랫동안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찾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바로 우리가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얘기하던 방법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K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그 네? 방법. 왠지 처음 들으시는. 일단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 뮤온이라는 입자 우리 얼마 전에 스위스 갔을 때 네. 융프라우 갔었잖아요. 그 네. 꼭대기에 보면 그 뮤온 뮤온 디텍터 있었죠. 기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얘가 그때 뮤온이라는 게 주로 어떤 얘기에서 등장했었냐면 우리 팟캐스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걔가 실제로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얘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뮤온이라는 게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기본 입자 중에 하나고 전자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거의 모든 성질이 비슷한데 전자보다 훨씬 무거워요. 네, 훨씬 무거워서 수명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지상까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원래 네.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대기에서 에너지가 큰 우주선이 대기를 때리면 그때 강한 에너지로 잠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주선은 스페이스쉽이 아니죠. 코스믹 레이. 코스믹 레이. 네. 그게 때리면 잠깐 만들어지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붕괴해서 없어지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얻은 뮤온이 있으면 네. 그 뮤온이 지상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떨어지는 동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예,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네. 자기 시계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자기는 짧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수명까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뮤온이라는 것이 아무튼 작고 뭐 이래서 돌을 관통을 한대요.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네. 그냥 다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중성미자- 몸으로 다 지나다닙니다. 네. 중성미자처럼 네. 중성미자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쪽에 피라미드 쪽에 X선 촬영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돌이고 이러니까 크고 이러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뮤온 검출하는 그런 식의 뮤온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네. 그런 우주선 코스믹 레이 촬영 기술을 가지고 이제 깊은 곳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뮤온을 X선처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X선은 X선을 통과시켜서 감광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뮤온을 통과시켜서 본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별로 안 와닿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 기다렸던 거라고요. 저기에 뭐가 새 방이 있을까. 별의별 낭설도 다 있었고. 오늘 파트님은 이걸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뭘 발견했냐면 왕의 방과 매우 비슷한 높이에 작은 것도 아니고 길이 30m에 네. 네. 폭 15m 여기 네. 적어놓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엔데보가 들어갔어요. 엔데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들어가고도 지금- 남는. 네, 들어가고도 남는 그 정도의 빈 공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네. 빈 공간이란 게 뭐 정말 완전 텅 비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가 굴러다닐 수도 있고, 네. 그죠? 뭐 글씨가 무장품이나 있을 수도 글씨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외계인의 시체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뭐 다른 차원으로 가는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대부분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충 상상된 것들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조사팀이 가서 네. 자이 하와스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항상 그 옛날에 지금 아마 문화재청장인가 그런 걸 텐데 이 몇십 년 동안 이쪽을 관할하고 있는 분인데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쪽 허가를 받아서 이집트 분이시고요. 네, 이집트 분 탐구를 해서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네. 이런 거대한 곳을 발견한 거죠. 뮤온 디텍터를 실제로 가져가서 관측을 했고 네. 그 결과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건 진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걸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인디아나 존스의 패러독스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보면 탐구를 해야 되는데 탐구를 하려면 이거를 파괴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정보와 지식을 얻는 건 중요하나 이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대한 유적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붕괴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니까 근데 그 디텍터로는 예를 들어서 뭐 통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 큰 공간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게 있는 줄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고 아마 앞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한다면 네. 그렇죠. 있는 걸 알았잖아요.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투입되겠죠. 연구를 하면 계속 밝혀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 잘 보려면 역시 뚫고 들어가서 광학
카메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예.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근데 원래 그 피라미드는 완전히 닫힌 구조인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 닫힌 구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쪽을 통해서는 그 방을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까지로는 그쪽으로 연결된 길이 있다는 건 알 수 없죠. 뭐 찾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2톤짜리 가로 세로 1m짜리 석회암 뭐 몇백만 개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뭐 벽돌을 한두 개 빼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크기가 좀 작으면 막 그 다보탑 이런 거 분해해서 수리하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하고 탐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물건이에요. 네, 지금 그 위치를 보면은 그 아까 말했던 황기구 비슷한 그게 지나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 새로 발견한 공간이. 근데 이게 지금 2차원적인 그림이라 실제로 그렇죠. 어디에 위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드론을 넣든지. 드론 좋다. 저 환기구 쪽으로도 드론들이 들어갔었어요 이미. 여기서 드론 이제 기어다니는 드론이죠. 탱크 같은 거 들어갔었고 이미 20년 전에 저 환기구가 원래 연결은 돼 있는데 안에 가운데 문이 있었어요. 심지어 안에 문 안에 손잡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뭐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거를 허락받는 데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뚫고 이제 열고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중계도 했을 겁니다. 옛날 90년대 말 얘기인데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 길쭉한 막대기 하나 정도 있고 뭐 별거 없고 너무 허무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내부 공간을 추적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뭐였느냐 어떤 의도로 이런 설계를 했느냐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이게 내부 구조가 다 나오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게 이번 걸로 더 밝혀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유기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탄소 동위원소 실험을 하기 위해서죠. 관이나 이런 거. 관보다도 진짜 역사를 알아야 돼. 탄소 동위원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물체. 아니, 그러면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연도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탁 찍을 수 있게 되는군요. 연대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그 전에 뭐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관점의 이제 연구가 가능한 거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쿠프 왕의 무덤, 쿠프 왕이 지었다라는 기록은 충분하지 않고요. 그게 정설로 돼 있지만 쿠프라는 이름이 안에 그 왕의 방에 하나 써져 있다니까. 그게 낙서같이 써져 있어요. 그것도. 손으로 쓴 거. 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걸 보고 쿠프 왕이 자기 이름을 쿠프로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창의력 대장. 저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쿠프라는 이름이 그 전에 있던 이름일 수도 있고.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집트 문명이 피라미드를 만든 게 아니라 피라미드를 보고 문명. 아니, 실제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쿠프 왕, 카프레 왕, 멘카우르 왕 이 세 사람의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 멘카울의 제 기억으로는 멘카울의 가장 작은 피라미드 저도 가봤거든요. 가장 작은 피라미드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설명 같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 사람들이 지은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수리한 거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덤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있던 거에 나 저기다 묻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안 묻었죠 그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무덤이란 증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무덤은 추정이에요 그냥. 무덤이 아니면 뭐겠느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지금 상상력도 추리력도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무덤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는 그 의심은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죠. 근데 증거는 없어요 무덤이라는. 시신이 없다고. 네.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무덤이라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시신이 없으면 무덤이 아닌 거 그런 거죠. 네. 근데 너무 상식을 초월해 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리가 다 나오는 거죠. 외계인이니 뭐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챔버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연구하는데 앞으로 한 20-3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미혼했으니까 종성미자 동문하고 그렇지만 이 피라미드 연구에 거의 100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큰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명한 건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에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역사적 정설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정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 정밀도라든가 뭐 이 형태도 이게 왕이 자기 뽐내려면은 멋진 궁궐 같은 걸 짓지 우리 상식으로 이런 타지마할. 기하학적인 도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게 저 시대랑 맞느냐 우리 상식 속에. 아니면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가 프리메이슨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얘들보다 몇천 년 뒤에요. 와, 진짜 근데 프리메이슨 시작하면 오늘 못 끝내는데. 프리메이슨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피라미드를 갖다 쓴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그러니까 그거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바와 여기까지 연결되긴 하죠. 연결되긴 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뿌리의 주장에 따르면 프리메이슨의 바탕에는 중세 성당기사단이 있는 거고요. 그 중세 성당기사단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바탕에는 솔로몬 신전을 지었던 석공이 있는데 그게 뭐 히람 아비프, 하이람 아비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까지 이제 그 석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이어지고 이 솔로몬 신전이 뭐랑 이어지냐 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솔로몬 신전이 원래 10개를 넣어놓은 관 있잖아요. 성궤라고 그러죠. 성궤를 봉안한 공간이거든요. 지하에다가. 성궤는 사라지는데 중간에. 이 성궤를 통해서 모세와 연결돼서 이집트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죠.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죠. 인디아나 존스 얘기는 굉장히 그 오류투성이지만 성궤에서 번개가 치죠. 그건 실제로 성궤와 관련된 많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성궤가 무슨 신비한 힘을 가졌다는 식의 얘기는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성궤의 구조 자체가 이집트에서 온 거고 모세가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기나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얘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은 파토님의 명저 태양계 연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새로 연구하고 진짜 이게 뭐였을까. 그게 뭐 설사 우리가 혹은 제가 원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정말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시작됐던 것이 아직도 불가사로 남아있는 현존하는 실제로 그런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 전에 없던 이상한 걸 찾아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딱 그거잖아요, 지금. 스타게이트도 그렇죠. 딱 그거잖아요, 지금.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그러네요. 없던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저걸 통해서 이제 저기의 용도 같은 걸 알게 되면 또 나머지 우리가 왕인이 여왕인이 이름 붙였던 것들의 실제 용도를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을 얘기하자면 뭐 정리하면서 피라미 파워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피라미 파워. 피라미드 뭐 어느 지점 저 왕해방 지점인데 사실 왕해방 위치에다 놓으면은 거의 뭐 우유가 안 썩어서 요구르트가 되고 연돈날이 되살아나고 배터리가 살아난다. 그 특허청 공지에 나와 있어요. 피라미드 파워의 특허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게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를 맞아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 정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논문에서도 이제 허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알다시피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알다시피 피라미드에는 신비한 힘이 있으며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 너무나 당당하게 실제로 했다고 나와요. 다. 진짜. 배터리를 살리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방법이 바로 이건데 안 됩니다. 100셀 배터리를 사서 쓰세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그 과거로 가는 게임이잖아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은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막 피라미드 안을 탐사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쌔신스 크리드 이제 그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발견됐는데 이걸 보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랬는데 제작진들이 우린 알고 있었어. 이미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거기에 막 방사능 폐기물 막 그런 거 있으면 방사능 마크 그려져 있고 마크가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마크는 아니 왜냐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렇게 막 두꺼운 돌로 막 싸놓고 이런 용도의 건물이라고 하면 그런 거였으면 완전 좋겠다. 좋진 않죠. 무섭겠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죠.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에서 뭔가 저는 괴력난신 좋아하잖아요. 괴상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켜봐야죠. 어쨌든 과학자들이 큰 끈을 또 하나 했다. 이런 것을 방금 네이처에 실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과 우리가 아까 피라미드 파워라든가 무슨 피라미드 예언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신기한 게 뭐가 신비한 부분이고 아닌지, 가짜가 어느 부분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뭐 내용을 보니까 일본 나고야대 에서 뭐 같이 참여했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미스테리한 이런 일들에도 막 옆 동네 과학자들은 들어가서 막 탐사를 하는데 너무 우리는 이제 뭐 효율 뭐 경제성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고인들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사실 이 피라미드 연구엔 되게 오랫동안 관여를 해서 몇십 년째 열심히 하고 있고요. 피라미드는 이집트 쪽에서도 강하지만 피라미드 이쪽 연구 이집트학 쪽은 이제 시카고 대학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많이 관여했는데 독일 쪽에서도 관여를 했고 우리는 뭐 아직 지금 여기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과학적 오지랖 그런 것은 이제 많이 부족하죠. 일단 고인돌부터 좀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 할 게 많고 갈 길이 멉니다. 네, 뭐 이 정도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으니까. 네, 오랜만에 파토님이 모처럼 신나서. 네,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진짜 경천 동작게 나오면 진짜 제대로 떠들어드릴게요. 네. 우리 뭐 좀 전달할 얘기 있나요? 네, 저희 깜짝 놀라시겠지만 놀랍게도 아직 어른의 수학 강좌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게으름 피우시고 있는 분들 괜찮아요. 이제 등록하셔도 되고요. 너무 사람들 많을까봐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 근데 사실 지금 연말이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네 강좌 들을 수 있을까 뭐. 연말에 12주는 사실 무리긴 해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일단 좀 되게 존경과 리스펙을 드리고요. 저희 일단 강좌 신청하신 분들은 24일날 수포반이 시작하고 25일날 기본반 시작하시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저희가 이제 일정을 그 벙커 일정을 미리 잡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겹치게 돼가지고 좀 되게 안 좋게 됐는데 25일 날 그러니까 기본반 강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날 벙커에서 오후 3시에 과학 같은 소리 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는 안 겹치게 잡을 텐데요. 일단 요번에 한 번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안 오시고 수학 가셔야죠, 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팟캐스트로 이거는 들으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이날은 그 인공지능 개발 직접 하시는 그 회사인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오실 텐데요. 저희가 지지난달에 이분하고 같이 그 다른 곳에서 톡 콘서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강연이 너무 재밌고 내용이 좋아서 한번 저희 그 청취자분들하고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게 됐고요. 네,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일선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황당한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인 AI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되게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 뭐 뇌과학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신 분이냐면 그 장학 퀴즈에 그 엑소브레인이라고 그 개발한 인공지능 가지고 나가셨던 그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이제 한국어 베이스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일선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준은 어떤 정도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말 되게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11월 25일 토요일. 네, 토요일이고 오후 3시에 벙커. 예, 충정로 벙커. 네,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에 두 분의 자연사 박물관 전우 관장님이 전과 현임 관장님이 진행해 주신 노벨상 해설 강연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 콘텐츠 망원경 서울 한국 도착 기념으로 특별 콘텐츠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에 그 망원경에 대한 본격 콘텐츠를 제작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망원경 사용법이나 이제 그런 어떤 사용 가이드 같은 것도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도착할 망원경과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천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 곧 갑니다. 통관을 하면. 네. 통관만 하면 됩니다. 금방 택배 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랜만에 K2 박사님 모셔서 열차 폐체와 기타 등등 관련된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관련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K2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또 나오십니다. 또 나오십니다. 네. 와. 또 한꺼번에 녹음해서 두 번 쓰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음 주에도 썸룰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